다음 질문. 드디어 대망의 진짜 질문 많았던 첫 만남. 진짜 제일 많이 질문해 주셨던 게 저희 첫 만남. 첫 만남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희는 안녕하세요. 저희가 Q&A 질문들 주신 거를 답변을 다 드리고 이제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거 첫 만남이랑 결혼에 대해서 말을 하다가 한 번에 다 올리려니까 너무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2편으로 나눠서 이번 편에는 첫 만남이랑 결혼 스토리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바로 가실까요? 네. 첫 만남. 첫 만남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희는 소개로 만났어요. 근데 그 소개가 소개팅 이렇게 각 잡고 이런 소개는 아니었고 자연스럽게. 진짜 자연스럽게 갑자기 자연스럽게 제가 친구하고 이제 둘이서 술을 마시고 있었거든요. 술을 마시고 있다가 그때 저는 솔로였으니까 친구가 뭐 어떤 여자 좋아하냐, 이상형 뭐냐 이런 거를 물어보길래 그 저번에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냥 뭐 쌍꺼풀 있어야 되고 턱 각진 거 좋고 어깨 넓어야 되고 이거를 딱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자기 친구 중에 진짜 그런 애 한 명이 딱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했는데 그냥 그래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오라고 할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막 내가 연애를 막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컸던 것도 아니고 뭔가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날 거라고 생각하고 나간 자리가 아니어서 저도 약간 마음이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막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냥 오라고 할까 해서 그래 오라고 해. 약간 이쪽 지인 하나 생기는 느낌 같았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그래서 그 친구가 언니한테 연락을 했죠. 올 수 있냐? 라고 했는데 시간이 된다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한 명이랑 있는데 놀러 올래? 이래서 그래? 갈게 이렇게 가게 됐지. 그래서 오게 됐는데 이제 올 때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저희는 계속 술을 먹으면서 사실 언니 오기 전에 언니 인스타를 봤어요. 친구가 보여줘서 언니 인스타를 봤는데 솔직히 말해도 돼? 우린 뭐 다 알고 있는 내용 얘기하려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정말. 근데 그 친구가 노렸어. 우리를 만나게 하려고. 그래? 나랑도 그 전에 만났을 때 이제 지혜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었거든. 아 정말? 진짜 몰랐어. 근데 이제 우리 만날 때 그 친구가 그 친구다 뭐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고. 그랬구나. 알고 있었어? 난 그날 처음 봤어 언니 인스타를. 아니 어쨌든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 서로는 일단 뭐 사진상으로는 사진상으로는 어쨌든 딱 봤는데 내 스타일은 아니다. 그래서 그냥 오히려 훨씬 더 마음을 놓고 있었거든요. 되게 편한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저는 딱 처음 만났는데 결정돼요. 얘가 내 여자친구가 될 수 있다. 아니면 난 얘하고 친구다. 이게 처음에 딱 결정이 되는데 인스타를 봤는데 제 스타일이 아니길래 되게 오늘 편한 자리가 되겠구나. 그냥 친구 한 명이 생기겠구나 라고 좀 마음을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술 마시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서 진짜 너무 예쁜 여자 하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술집의 문 쪽을 보고 있었고 친구는 문을 등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는 이제 언니가 들어오는 걸 못 봤고 뭐 쟤야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저는 이미 느낌부터 이미 쟤인 거예요. 내가 오늘 만나기로 한 사람이 저 사람이다. 내가 한참 어디 앉아있나 막 찾고 있었지.
몰라. 나는 진짜 딱 봤어. 보고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어야만 한다. 감사합니다. 너무 예뻤거든요. 그날 언니가 이제 가죽 재킷에 청바지를 약간 핏되는 걸 입고 이렇게 걸어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살면서 본 뭐 연예인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살면서 본 사람 중에 가장 예뻤어요. 아유 예. 그래서 저는 이미 앉기도 전에 이미 저는 간 거예요. 뿅. 어떻게? 뿅. 나 뿅 갔어. 나는 이미 벌써 약간 두근두근하고 너무 설레는 거예요. 갑자기. 아니 나는 편하게 술 먹고 있었는데 거울도 안 보고 아씨 이거 어떡하지? 그때부터 약간 좀 막 콩닥콩닥 뛰면서 막 텐션이 또 오르기 시작해. 이러면서 앉았죠. 언니가 와서 뭐 인사를 하고 했는데 나는 이미 반해 있었어. 반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꼬셔볼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꼬셔볼까? 어떻게 해야 넘어올까? 막 생각을 하면서 뭐 예쁜 척도 좀 했고 예뻤어요. 예쁜 척도 좀 했고 지혜도 딱 봤는데 예쁘다 이렇게 생각했지. 나도 당연히. 그렇게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막 살면서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은 없는데 뭐 언니 화장실 갔을 때 친구하고 둘이 있을 때 이어달라고. 나는 저 언니 너무 마음에 드니까 나 화장실 갈 테니까 저 언니는 나 어떤지 물어보라고. 막 마음에 든다고 하면 우리 막 눈 가리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막 하나 둘 셋 이거 이런 거라도 시켜달라고. 진짜 저는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왜 제가 더 그렇게 막 이랬냐면 저한테 관심이 1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진짜 3차를 갈 때까지도 저한테 관심이 1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좀 방어적이었던 거야. 왜냐면 그래? 지혜가 조금 나보다 먼저 술을 먹고 있었고 뭔가 내가 볼 때 참 예쁜 친구인데 이게 그냥 술 기운에 그럴 수도 있지 않나. 그치. 그러면 이제 내가 마음을 열었다가 괜히 이제 감정이 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조심스럽고 싶었던 거지. 지혜가 마음에 들어서. 오케이. 관심은 있었어요? 그럼 그거면 됐어요. 어떻게 지 얼굴을 보고 관심이 없을 수가 있죠? 그거면 됐어요. 아니 뭐 어쨌든 뭐 그런 상태에서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이제 다들 가자 이랬고 그날이 3월 막 되게 추웠거든요. 그래서 언니 차에서 셋이 택시 오는 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를 소개시켜준 친구가 이제 뒤에 있었고 그 친구 택시가 먼저 온 거예요. 그래서 뭐 가라고 안녕 하고 택시 문에 언니 차 문에 딱 닫자마자 제가 언니 손을 그냥 문 닫히자마자 언니 손을 잡아버렸어요. 되게 부드럽게 탁 잡는데 되게 설렜어요. 그때 되게 설렜어요. 그때는 제가 느끼기에는 저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어 보이니까 내가 나 이제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뭔가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을 다시 못 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표현이었어요. 그냥 손을 잡고 그냥 이거 자체로 그냥 난 뭔가 네가 좋아를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을 잡고 뭐 얘기를 좀 하고 뭐 다음에 언제 만날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제 택시도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시죠? 한번 안아주고 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안아주고 가 이래서 한 번 안고 저는 택시 타고 가고 대리 타고 가고 그래서 나는 술을 안 먹고 봐야 한다 한번. 그럼 오늘 너무 이제 좋지만 뭔가 아까 말했던 방어적인 것 때문에 바로 다음에 빨리 만나고 싶었어. 술을 안 먹고. 그래서 원래는 바로 다음날 만나자고 했는데 제가 그날은 선약이 있어서 저희가 만나고 다다음날 이틀째 되는 날 이제 둘이서는 처음 본 거죠.
언니하고 저희 집이 그때 거리가 좀 있었는데 정말 흔쾌히 저희 동네로 와준 거예요. 근데 술 안 먹겠다고. 그래서 차 끌고 와가지고 술 안 먹겠다고. 그래서 그래 뭐 그래. 근데 술 먹고 대리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뭐랄까 그냥 조심스러워서 다 막 술 먹고 이러면 같이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이제 그러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이제 쌓아가고 싶어가지고 이제 쟤한테 술 나 안 먹겠다 안 먹고 그냥 뭐 영화 볼까 막 이런 얘기를 처음에 했던 맞아 영화 보자 했었다. 근데 바로 만나자마자 술 마시러 갔지. 아니 저는 그 처음 만났는데 이 스크린을 보는 것보다 저는 이 사람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영화 그냥 다음에 보자 하고 밥 먹으러 갔는데 시간이 늦어서 막 밥집 이런 데가 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던 펍에 갔는데 안 먹겠다길래 저는 일단 나 그날 만났을 때 내 심정 한번 말해도 돼? 말해. 사실 그 맨 처음에 봤을 때는 막 진짜 막 지혜한테 막 빛이 나게 너무 예쁘다 막 이런 그러니까 지혜 얼굴을 내가 제대로 보지 못했었나 봐. 근데 그날 거기서 이 두 번째 제대로 만난 날 나는 차에 있고 지혜가 저기 멀리서 이제 마스크를 쓰고 그 코트를 입고 롱코트를 입고 걸어오는데 그냥 그 막 마스크를 뚫고 막 어떤 예쁘게 막 여기를 막 다 감싸면서 이렇게 걸어오는 너무 떨리는 거야. 나는 그날이 굉장히 많이 떨렸어. 아니 마스크 쓰고 있는데? 그냥 지혜는 그냥 있어요. 다 예뻐요 막. 그래서 난 되게 떨리는 상태로 이제 지혜가 말한 그 펍에 간 거지. 맞아요. 그때 뭐 술도 마셔도 좋고 뭐 그냥 다 좋은 상태? 아니 안 마시겠다고 해서 뭐 음료를 마시라 했나? 그래서 전 맥주 한 잔을 마시겠다 했어요. 근데 마시겠대. 그래서 대리를 해서 갈라나? 거리가 있어서 대리비가 꽤 나올 텐데 이러고 근데 마시겠다니까? 마시자 했죠. 그냥 마시겠다고 하고 이제 어쨌든 펍에서 언니도 맥주를 한잔 하고 저도 하고 이제 다른 데로 옮겨가가지고 이자카야를 갔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이자카야 갔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닷지에 이렇게 둘이 이렇게 옆으로 앉아 있었거든요. 진짜 설렜다. 쟤 진짜 그때도 제 이쪽에 앉아 있었는데 정말 옆모습 정말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떨리는 거예요. 안주 대신 쟤 보는 것을 안주 삼아서 술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근데 취했어? 그날? 취하지는 않았지. 취하지는 않았지? 아니 어쨌든 옆에 앉아서 술을 먹는데 떨려가지고 뭐 술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안주 시켜놓고 먹지도 못하겠고 둘이 그냥 이렇게 옆에 앉아서 얘기만 엄청 많이 하다가 이제 노래방을 간 거예요. 우리 첫 만남에서 첫 키스 썰 바로 갈 수 있지, 그지? 그죠? 뭐 노래방에서 저를 꼬셨다는 그 썰 이제 한번 풀어보려고. 바로. 어쨌든 노래방을 갔어요. 가는데 뭔가 그때 무슨 얘기였는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언니한테 이렇게 뭔가 약간 틱틱 듣나? 아니면 내가 장난을 쳤나? 그 장난인지 툴툴 내는 건지 잘 모르겠는 어떤 귀여운 무슨 말을 했는데 근데 언니가 걷다 대고 나 간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갑자기 짜증이 나가지고 나 간다? 이러길래 아니야 그것도 내가 나 건다? 이렇게 한 게 아니야. 나 간다? 에이! 진짜야. 다시 어떻게? 나 간다? 장난친 건데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갑자기 막 서운함이 밀려가지고 진짜 장난친 건데 가라? 이렇게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그게 또 귀여워가지고 제가 해버렸어요. 바로 키가 모르겠어. 그 툴툴대는 게 그러니까 기억이 잘 안 나고 나 간다 이렇게 한 것도 사실 엄청나게 기억이 막 선명하진 않은데 뭔가 지혜가 마음에 없는 어떤 말을 해가지고 그게 귀여워서 키스를 했던 기억이 있어. 그래서 이제 뭐 노래방 시간을 아저씨가 넣어주시기도 전에 일단 키스부터 하셨고 아니지. 아니야. 그 우리 앉기 전에 그랬다. 그 뒤로는 뭐 바로 조금 더 가까워진 상태로 이제 뭐 노래방에서
술 먹으면서 음. 노래 부를 수 있는 곳이었는데 이제 뭐 노래도 부르고 노래를 정말 잘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혜가 보기에 노래방 화면이 여기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옆에 앉아 있었으니까 언니가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노래를 있었는데 하고 뒤에 있어. 저는 이제 여기 이렇게 언니 뒷모습을 보면서 있었는데 노래도 잘해. 근데 이 사람한테 막 좋은 향기도 나. 그리고 이렇게 슬쩍 봤을 때 옆모습도 너무 예뻐. 근데 막 갑자기 막 노래 부르다가 뒤돌아서 나한테 뽀뽀를 해. 막 아니 잠깐 나는 키가래 지금 나만 뭐야? 정신이 제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상태로 이제 그만두자 하고 이제 저를 데려다 주겠다고 대리를 불러가지고 저희 집까지 갔어요. 갔는데 그냥 제가 시간도 늦었고 대리비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우리 집에서 자고 갈래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지혜가 만약에 지금까지 내가 본 이 사람은 완전 내 이상형의 내가 정말 그러니까 제가 30대에 만났으니까 나를 알잖아. 그래서 나는 얘한테 진짜 분명 엄청 빠질 거다. 근데 여기다가 집에 딱 들어갔는데 집까지 깨끗하고 뭐 향기롭고 뭐 정리정돈 막 다 잘 돼 있으면 나는 끝났다. 했는데 질문을 딱 열었더니 바로 그래서 뭐 그날 뭐 이렇게 밤을 같이 보내고 그날부터 1일이다. 여기 점 하고 이제 자 이게 첫 만남 썰이에요. 급하게 끝내봅니다. 이게 첫 만남 썰이고 다음날 이제 친구한테 같이 제가 커피를 타줬는데 그 사진을 보냄으로써 이제 친구가 뭐야? 둘이 같이 있었어? 둘이 사겨? 사겨? 해가지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 사귀게 된 것도 저는 사실 엄청 이렇게 순서대로 하고 싶었어. 다 우리가 뭐 하루를 이렇게 썸을 타고 이렇게 맞아. 그 설레는 거 막 다 느끼면서 되게 진짜 난 완전 진심을 담아가지고 지혜한테 기억에 남을 고백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지혜는 얘기해도 돼? 이랬는데 사귀는 건지 마는 건지 이랬는데 사귀는 건지 마는 건지 진짜 모르겠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행동? 그래가지고 뭐 아니 행동을 그렇게 우리 한 사귀는 거냐 없었는데 이제 지혜는 내가 뭘 말하기를 바랬나 봐요. 사귀자고. 근데 이제 나는 그랬나? 사귀자는 말을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때 이제 잠깐 살짝 이제 오해를 한 거지. 맞아요. 순서를 잘하고 싶었던 건데 지혜는 우리가 이렇게 별로였나 보다. 하루를 잘 보냈는데 왜 이제 이 친구가 말이 없지? 네, 약간의 오해를 제가 좀 했었어요. 했었나 봐요. 그래서 다급히 진짜 다급히 우리 사귀는 거예요. 이제 정확하게 만나기로 하고 왜냐면 그런 오해는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게 첫 만남 썰이고요. 거의 뭐 첫 만남 썰이고 첫 키스 썰이고 네, 뭐 그런 썰이죠. 막 해서 처음 알게 된 지 3일차 그리고 둘이만 따로 본 걸로는 처음 만나고 딱 하루 만나고 사귀었는데 후회는 안 해요. 저는 나도 뭐 물론 이제 오래 알아가고 만나는 것도 당연히 너무 좋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저희가 이렇게 한 번에 훅 해서 훅 만났어도 후회 안 해요. 지금 잘 만나고 있고 그때 저는 언니 손을 잡은 제가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나는 키가리 신의 한 수였을까? 그 다음은 결혼. 네, 결혼. 네. 아직 한국에서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뭐 법적으로나 서류상으로 이제 부부가 된 거는 아니고 그렇다고 뭐 해외에 나가서 결혼을 하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저희 둘은 부부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 엄마 아빠도 유정이를 사위, 며느리 이렇게 결혼을 했다고 받아들여 주시거나
아니면 친구들도 뭐 유정인의 부부, 지혜의 부부 이렇게 받아들여주는 이유가 언니가 저한테 프로포즈를 했었고 저희는 이제 그날로써 저희가 부부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프로포즈를 되게 서프라이즈로 해가지고 저도 맞아요. 모르는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언니가 한번 먼저 해줘야 돼. 이게 완전 서프라이즈여서 의도치 않게 조금 약간의 거짓말 같은 것도 좀 있었고 처음에 준비를 할 때는 되게 마음이 담긴 프로포즈를 하자로 소소한? 소소보다는 그냥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뭐 영상이나 편지를 처음에 이제 만들 생각을 먼저 했고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커져가지고 스케일이 점점 커져서 진짜 대형 스케일. 근데 그게 왜 커졌냐면 저희가 이제 결혼 정년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저희 주변에는 뭐 프로포즈를 받은 친구들도 많고 결혼을 한 친구들도 많은데 이제 인생에 한 번 있는 날이잖아요, 프로포즈가. 그래서 지혜한테 어떤 사람들 못지않은 프로포즈를 해주고 싶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스케일이 어떻게 커졌냐면 호텔 프로포즈를 해줘야겠다. 시그니엘에서 호텔 프로포즈를 해줘야겠다. 뭐 시그니엘도 뭐 바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스케일이 점점 커져서 그렇게 된 거지만 어쨌든 거기에 이제 꽃장식도 하고 뭐 영상도 만들고 편지도 쓰고 그리고 가방을 선물해줘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혼자 열심히 준비를 지혜 몰래 한 거죠. 근데 저희가 거의 붙어있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 말고는 거의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준비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뭐 가방을 고르는 거에서부터 그리고 오픈런을 했어야 됐는데 가방을 사려면 오픈런을 해야 되잖아요. 가방을 보고 사려면 3번 정도 오픈런을 하기에 이제 지혜한테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어났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지. 안 돼. 나는 이제 연락을 하다가 전화가 올까봐 그럼 이제 들키니까 그래서 그냥 연락이 오는 건 알았지만 답을 할 수가 없었어. 아니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번 다툰 거예요. 그 언니가 프로포즈 준비를 하던 중에 전 몰랐고 아예 몰랐고 아니 몇 날 며칠을 일어났어. 분명히 일어났어. 연락도 왔어. 일어났다고. 연락을 하면 안 받아요. 뭐 카톡도 안 돼. 전화 안 받아. 얘 뭐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며칠이. 그러니까 저는 약간 짜증이 나서 뭐 하는 거냐고. 도대체 뭐 하길래 연락이 이렇게 안 돼? 이러면서 뭘 뭐라고 했냐면 했죠. 제가 이제 샤넬에 그 대기를 걸어놓고 그래서 반지도 했으니까 반지도 봤어야 됐고 뭐 혹시 디올도 가봤어야 됐고 아니 왜냐면 엄청 고민을 했어요. 뭐 디올 가방을 해줄까 뭘 해줄까. 원래 뭐 샤넬이 처음부터 결정이 된 건 아니었고 그냥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 제가 지혜한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커져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어쨌든 그런 과정으로 이제 프로포즈를 하게 됐는데 그 만나기로 한 날 저는 MBTI가 이제 ENFP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계획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인데 너무 완벽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정말 그 시간대별로 막 쪼개서 계획을 했어요. 어떤 계획이었냐면 저희가 항상 같이 잠을 자다 보니까 저희는 그걸 만나서 데이트를 줄여서 만대라고 하는데 제가 만대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서 이거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커플들은 같이 안 살면 데이트 만나서 하잖아요. 뭐 어디 갈까, 뭐 몇 시에 만나 이런 거. 이걸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항상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기회다 해가지고 우리 지혜야 만대를 하자. 각자 집에서 왜냐면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먼저 그 막 꽃 해주시는 분이랑 먼저 미팅도 해야 됐고 그 세팅을 다 해놨어야 되니까 같이 있으면 이걸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혜한테 우리 여기서 그 시그니엘
있는 호텔 무슨 뷔페 레스토랑. 레스토랑이 있었어. 그래서 거기서 맛있는 밥을 먹고 근교로 여행을 가자. 맞아. 맞다. 이렇게 맞다. 근데 그것도 심지어 여행을 가자고 했거든요. 근데 근교로 여행을 가는데 가기 전에 서울에서 밥을 먹고 가자는 거예요. 그냥 맛있는 좋은 밥 먹자 한번 그래서 이렇게 나는 해서 속으로 이게 뭐지? 이러고 일단 그러자니까 그러자고 하고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이제 언니가 보내준 장소가 뭐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그 시그니엘 호텔에 있는 레스토랑이었는데 저는 솔직히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제 고시생이었다고 했잖아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아 유정이가 이런 데서 밥을 먹고 싶구나. 나랑 데이트할 때 내가 너무 이런 데 그런 약간 이런 데만 데려갔나? 유정이도 이런 좋은 데에서 한번 데이트를 해보고 싶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거의 한 반쯤은 약간 속이 상한 상태로 갔어요. 속이 상해가지고 내가 얘한테 지금까지 너무 못해줬구나. 내 상황 때문에 오늘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그 레스토랑에서 내가 밥을 사야겠다. 아 우리 유정이가 이런 걸 원했었는데 내가 나 때문에 못했구나. 약간 속상해하면서 갔죠. 갔는데 이제 막 뭐 이렇게 막 엘베를 몇 번을 타고 올라가야 된대요. 그래서 아 여기 또 다르구나 이러고 데려가는 대로 이렇게 따라갔는데 뭐 이렇게 엘베에서 한 번 내려가지고 이렇게 뭐 또 이렇게 돌아. 그냥 구경하자. 여기 지금 브레이크 타임이니까 우리 좀 맞아. 구경하자. 이제 저는 그 전에 몇 시간 전에 준비를 다 해놓고 혼자 막 지인 척하고 막 어떤 반응일지 그것도 다 해보고 그리고 막 도착한 것처럼 밑에서 만나서 이제 구경하자 하면서 그때까지는 전혀 생각 못했으니까 제가 눈앞에서 호텔 카드키로 엘리베이터를 눌렀는데도 별 생각이 없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근데 밥 먹자고 하고 가더니 엘베를 한 번 더 타더니 룸인 거예요. 그때 뭐지? 했는데 정말 뭐지? 이게 뭐 이런 생각이 다 가기도 전에 문을 이미 카드로 연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정말 얼마나 이게 뭐지 했냐면 뒷걸음질을 쳤어요. 그냥 내가 문 열어봐 이랬는데 제가 딱 열자마자 문 그냥 열고 문을 닫고 뒷걸음질 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프로포즈를 맞다. 쟤한테 이제 뭐 영상도 보여주고 편지도 써서 보여주고 이제 꽃을 주면서 반지랑 같이 나랑 결혼해줄래? 이렇게 해서 제가 좋다고 했고 제가 지혜를 꽉 안으면서 우린 지금부터 결혼하는 걸로 하자. 그렇게 저희는 부부가 됐습니다. 언니가 이제 호텔 룸을 열고 이제 열어봐 하고 제가 열었는데 제가 이렇게 막 닫고 뒷걸음질 쳤던 게 놀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저는 레즈다 보니까 제 인생에 결혼이라는 게 아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남자하고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 전에 있는 프로포즈 이 모든 것들이 제 인생에는 아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런 거에 대한 로망도 없었고 언니가 그 전에도 뭐 결혼하고 싶어 같이 막 계속 살고 싶어 라고 해도 그 결혼 프로포즈 이거에 대해서 제가 깊게 생각을 아예 못했던 거예요. 왜냐면 내 인생에 없을 일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엄청 놀랐고 근데 그래서 더 감동적이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편지를 보면서 제가 엄청 울었는데 정말 한 번도 어느 책에서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예쁜 말들을 진짜 2장을 빼곡하게 써가지고 이렇게 주고 맨 마지막에 나랑 결혼해줄래? 라고 썼는데 막 보면서 제가 눈물이 줄줄 흘리고 있었거든요. 줄줄 흘리고 영상도 막 나오고 하는데 저는 막 감동받아서 올 동안 여기는 반지 가지러 가, 꽃 가지러 가, 바쁜 거예요 혼자. 하여튼 그래서 뭐 그런 프로포즈가 있었다.
맞아. 저는 참 특별한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언니 덕분에. 저 다 프로포즈도 받았어요. 아 맞아. 다 프로포즈도 제가 하기는 했는데 이게 근데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 근데 받으니까 진짜. 제가 한 건 너무 약소예요. 너무. 그게 중요한가? 진짜 약소예요. 저는 막 이렇게 이런 큰 스케일 막 호텔 이런 것도 없었고 약소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를 서프라이즈를 못해. 그냥 다 알아버려가지고 다급히 다 프로포즈를 해줬는데 영상을 또 막 이렇게 혼자 만들었어요. 저도 영상을 막 만들고 영상은 그냥 혼자 갖고 있었는데 이제 프로포즈에 쓸 선물 언니한테 줄 선물을 진짜 허술하게 방에다가 제가 책상 위에. 근데 저는 그게 있는지 모르고 원래 그 방을 진짜 안 열어보고 왜냐면 거기가 제 열어보려고 서재였어요. 제 서재 공부하는 서재여가지고 언니가 그 방에 들어올 일이 아예 없기 때문에 저는 걷다가 숨겨놓은 거거든요. 그 숨긴 게 아니라 그냥 뒀는데 근데 아니 왜 하필 그날따라 그 방문을 열어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혼자 찔린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방문을 열고 이렇게 닫고 나오는데 못 봤어요 그때는. 근데 못 봤는데. 봤대요. 근데 혼자 찔려가지고 봤지. 봤지 이러면서 언니가 봤지 하는데 다 프로포즈를 준비했구나. 그래서 언니 잠깐 내려가 있으라고 하고 갑작스럽게 준비를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 틀어놓고 다 프로포즈를 하고 다급히 근데 했습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프로포즈를 받으니까. 그랬지 진짜. 그 방문은 왜 열었어? 진짜 귀여워서 난 진짜. 아니 좀 더 제대로 하고 싶었어요. 그랬겠지. 우리 지혜가 그랬겠지. 나 진짜 조금 더 제대로 하고 싶었는데 왜 열었어? 미안해. 내가 그날따라 그걸 왜 열어가지고. 열길 잘했어. 그러니까 귀여운 기억을 평생 내가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맞다. 그리고 저희 결혼식도 하려고 했었어요. 그게 뭐 프로포즈를 하고 나서 이제 처음에는 생각이 없다가 주변에도 이제 결혼식을 좀 많이 하기도 하고 해서 어쩌다가 정말 딱 마음에 드는 장소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 둘이 하고 싶어하는 그 결혼식의 그거를 딱 그대로 연출해 주실 수 있는 대표님이 있으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까운 친구들, 저희 부모님, 뭐 가족 이렇게 저희가 딱 좋아하는 사람들만 작게 모여가지고 약간 파티처럼 결혼식을 하자라고 하면서 준비를 했었거든요. 결혼식장을 보러도 되게 막 여러 군데 가고 했었어요. 그래서 한 군데 딱 정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 결혼식 한 번 할 돈으로 되게 좋은 차 한 대를 뽑을 수 있었어요. 맞아. 진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진짜 축의금을 안 받을 생각이었어요. 생각도 없었고 인원도 적었고 그냥 이 사람들 앞에서 약속하자 우리가. 그냥 그런 우리가 거라서. 부부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자 이런 의미로 그리고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친구들이나 가족분들이 감사하니까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던 건데 이게 차 한 대 값이 되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는 이제 그거를 보류하고 대신 지금 집으로 이사를 왔고 지금도 결혼식에 대한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2년 안에는 다시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결혼식을 올리자가 저희의 목표고 잘만 하면 내년이 될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그리고 거절당한 것도 있었어요. 맞아요. 레즈여서 안 된다고. 레즈라고 하진 않았고 그냥 아니야 동성... 그때 동성 결혼은 안 된다고. 안 된다. 그러니까 거기도 저희가 되게 야외 식장을 가고 싶어가지고 이제 뭐 여기저기 막 발품을 팔았는데 이제 실제로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맞아. 되게 묘했어요. 묘하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우리는 혹시 여자끼리여서 안 된다고 하면 어쩌지? 라는 마음으로
이제 여기저기를 알아봤을 때 웬만한 데는 흔쾌히 오케이 해주셨고 저희가 정말 진행을 하려고 마음먹었던 그 장소의 대표님은 오히려 너무 응원한다 이런 스탠스셨는데 이렇게 어느 군데에서 이제 연락이 왔는데 동성 결혼은 안 된다 이 말을 이제 듣고 나니까 되게 어떤 감정이라고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다. 근데 그런 적이 있어요. 이렇게 아무래도 그랬고 하지만 또 좋은 곳에 찾아서 목표는 결혼식 올리고 그것까지 한번 보여드리는 것.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어떤 분은 그 아이에 대한 맞아, 그런 질문도 댓글에 있었거든요. 그건 역시 생각이 있었다. 전 진짜 지혜의 아이를 너무 낳고 싶다라는 말을 지금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냥 저를 낳고 싶어 해요. 네, 키우고 싶어. 그냥 지혜를 보고 있으면 진짜 어릴 때가 너무 보고 싶다. 너가 살아온 모든 걸 다 보고 싶다. 그래서 진짜 지혜랑 똑 닮은 아이를 낳아가지고 키워보고 싶어서 외국에서 이제 그거 뭐라고 하죠?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유정이의 몸에 저희 남자와 외국의 개념으로 치면 그 대리모 정도 되려나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서 언니가 낳은 저의 뭐 이런 아이 뭐 이런 느낌으로 가능은 한 걸로 알고 있고 가능해서 실제로 그런 사례도 한국인 중에서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역시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게 진짜 생각보다 꽤 어려운 쉽지 않은 디피컬트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잠정 보류. 왜냐면 저희 지금 이렇게 예쁜 딸이 토끼 같은 고양이들이 2마리나 있기 때문에 둘이나 있어서 내 식구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일단 지금은 지금은 그래서 아이에 대한 답변이 이걸로 됐을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는 거의 다 답변 드렸어요. 맞아요. 그거 있다. 샴페인에 대한 걸 여쭤보신 분도 있어요. 최근에. 있었나요? 댓글에 제가 최근에 봤는데 사실 샴페인이 아니라 그냥 저렴이 스파클링이고요. 제가 한번 먹어봤던 거 찾아서 정보 있으면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끝인가요? 네, Q&A는 끝이고 Q&A는 끝이고 편집이 늦었어요. 최근에 목감기가 아주 시게 오는 바람에 기다려주시느라고 손 참고 계신 분들도 많았다고 제가 봤는데 죄송합니다. 얼른 너무 감사한데. 네, 회복을 해서 쭉쭉쭉 올려보도록 할게요. 아마 제 예상으로 이거 다음 편은 또 그냥 브이로그 저희 일상